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이 어떤지 아시나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숨이 막히고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보이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저도 그런 일을 얼마 전 겪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의심이란 건 해본 적 없이 살던 둔하기 그지없던 제가 말이죠. 이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고 얼마 전에야 모든 진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한 건 저처럼 의심의 늪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지금부터 각색도 과장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북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집안의 장남이라 어깨가 무거웠죠. 아버진 평생 농사만 지으셨고 어머닌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 시절엔 장남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당연했거든요. 20살에 서울로 올라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주머니에 딸랑 30만 원 들고 무작정 상경했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녔어요. 너 이렇게 살다가 금방 못 망가져. 그만 포기하고 내려와라. 어머니가 매일 전화하실 때마다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해서 가족들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은 당신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지금 다니는 기업에 입사했어요.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30년을 한 회사에 다녔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에겐 그게 성실함이고 책임감이었어요. 아내를 처음 만난 건 26살 때였어요. 회사 선배 결혼식에 하객으로 갔다가 만났죠. 아내는 신부의 대학 동창이었고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우산이 없어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다가왔죠. 같이 쓰실래요? 전 이쪽으로 가는데 지하철역까지 괜찮으시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아내는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했고 저는 등산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성격이 전혀 안 맞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헤어지는 순간까지 대화가 끊이지 않고 잘 통했습니다. 일주일 후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요. 아내가 일부러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다녔대요. 어머, 그때 우산 같이 쓰신 분 아니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만나다니. 그렇게 만난 우리는 2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교직 생활을 그만뒀죠.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시절에는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당신도 계속 일할 수 있을 텐데. 뭐가 미안해. 난 당신 뒷바라지하는 게 더 좋아. 월세방에서 시작했지만 행복했어요. 아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격려해줬죠. 그런 아내였기에 더욱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결혼 후 딸과 아들을 얻었어요. 딸은 2년 전에 결혼했고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가정이죠. 특별할 것 없는 그저 그런 중산층 가정이에요. 다행히 아내의 내조 덕분에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3년 전엔 부장으로 승진했을 때 아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보 축하해. 30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지. 고마워. 2년 전에는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됐어요. 평생 꿈꿔왔던 내 집 마련이었죠. 비록 30년 대출을 끌어안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게 뿌듯했어요. 주말마다 우리 부부는 함께 등산을 갔어요.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서울 근교의 산은 거의 다 다녀본 것 같네요.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무렵부터 제 인생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전이었어요. 우리 부서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죠. 윤수정이라는 20대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근데 그 직원 행동이 제 눈에는 첫날부터 좀 이상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 오늘부터 일하게 된 윤수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그래요. 윤주임 열심히 해요. 나도 잘 부탁합니다. 전 부장님 같은 분이 이상형이에요. 듬직하고 책임감 있으신 분을 진짜 좋아해서요. 황당했죠. 첫날부터 상사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더 부담스러웠던 건 점심시간마다 제 자리로 와서 커피를 사다 주고 갔어요. 부장님 커피 드세요. 이 근처에서 제일 맛있는 카페에서 산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내가 사 먹을게요. 앞으로는 사오지 말아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드세요. 제가 한 잔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불편했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부장님 아직 안 주무시죠? 저 내일 미팅 때 어떤 거 입고 가면 좋을까요? 부장님이 골라주신 옷으로 입고 싶어서요. 하얀색 블라우스로 입을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황급히 메시지를 삭제했죠. 누구야 이 시간에? 그 회사에서 내일 회의 자료 확인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떨렸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괜히 불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윤주임이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출근했는데 속옷이 훤히 비치는 옷이었어요. 게다가 단추를 2개나 풀어놨죠. 다른 직원들도 수근거렸어요. 저는 못 본 척하고 일에만 집중하려 했는데 윤주임이 제 자리로 와서는 이러는 겁니다. 부장님 오늘 제 옷 어때요? 그냥 난 옷은 잘 모르지만 일할 때 불편하지 않은 옷이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머 이거 부장님이 어제 골라주신 거잖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주변 직원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죠. 뭐? 아니 내가 언제? 어제 문자로... 농담이에요. 제가 부장님 스타일 맞춰보려고 한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싸늘해졌어요. 그날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저 모르게 하는 대화를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다들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장님 진짜 그런 옷 입으라고 했을까? 아이 설마 근데 윤주임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뭔가 둘 사이에 있는 거 아닐까? 저녁에 문자도 보냈다던데? 억울했지만 일일이 직원들을 붙잡고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날 저녁 과장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죠. 아이 부장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문? 그냥 윤주임하고 부장님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제안까지 했어요. 부장님 저녁 한번 사주시면 안 돼요? 회사 적응이 어려워서 조언 좀 듣고 싶어요. 미안한데 난 회식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녁 약속 안 해요. 그럼 점심이라도요. 아니면 커피라도. 단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계속 거절했지만 포기하지 않더군요. 여직원의 이상한 행동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지만 크게 반응할 수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며칠 후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죠. 회사에서 한창 일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부장 부인이었죠. 솔직히 같은 회사 부인에게서 전화가 온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작년 송년회 때 잠깐 인사한 게 전부였거든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박 부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조심스러우면서도 급한 느낌이었죠.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는 좀 그래서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점심시간에 시간 되세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죠. 회사 근처 커피숍으로 가는 동안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김 부장이 나에 대해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했나? 아니면 윤조임 건으로 오해가 생긴 건가?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 김 부장 부인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왠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오셨어요, 부장님? 네, 무슨 일이신지? 김 부장 부인의 표정이 정말 심각했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부장님,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조심스럽고 제가 오지랖인 건 알지만...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부장님 아내분이 젊은 남자를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오는 길에 별별 상상을 다 하면서 왔지만 아내와 관련된 일일 거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했거든요. 네? 뭐라고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김 부장 부인이 계속 말을 이었죠. 제가 며칠 전에 강남 카페에서 봤는데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랑 아주 진지하게 대화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조카나 친척인가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죠. 입술이 바짝 말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오해하신 것 아닐까요? 우리 아내가 그럴 리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부장 부인도 제 상태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 좀 보세요. 김 부장 부인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아내였어요. 젊은 남자와 마주 앉아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남자가 서류 같은 걸 보여주고 있었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언제... 3일 전이에요.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1시간 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사람을 본 게 한 번이 아니라서 우리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김 부장 부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괜한 일을...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한 오해일 수도 있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김 부장 부인이 가고 난 후에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식어버렸고 손은 계속 떨렸죠. 설마 내 아내가 바람을?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가서 물어보면 아내가 대답해 줄 거야. 하지만 사진 속 아내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복도에서 만난 직원들이 인사를 했지만 제대로 받지도 못했죠. 세상이 흑백으로 변하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상태였거든요.
자리에 앉아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더군요. 먼저 운동을 시작했어요. 요가와 달리기를 한다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갔죠. 갑자기 운동은 왜 해? 당신 앉아서 책 읽는 거 좋아하잖아. 나이 들수록 체력이 중요하잖아. 건강해야 당신하고 우리 애들이랑 오래 살지.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왜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의문이었어요. 50대 중반에 갑자기 몸매 관리를 시작한다는 게 너무 답답해서 대학 동기인 정호를 만났어요. 술 한잔하면서 넌지시 물어봤죠. 야, 너희 집사람은 요즘 어때? 뭐 특별한 변화 같은 거 없어? 변화? 뭐 글쎄. 근데 갑자기 그런 건 왜 묻냐? 아니 그냥 우리 집사람이 요즘 갑자기 운동도 하고 외모에 신경 쓰고 그래서. 그게 뭐 이상해. 건강 관리하는 거 좋은 거지. 정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전 계속 불안했어요. 근데 말이야. 혹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야, 의심하면 끝도 없어. 증거도 없이 의심하다가 부부 사이만 나빠지는 거야. 그러다 멀어지고 이혼도 하는 거야. 차라리 직접 물어봐. 그게 깔끔하지.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었어요. 만약 아무것도 아니라면 다른 사람 말만 믿고 아내가 의심했다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밤 아내가 거실에서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자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죠. 네,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주 그 시간에 늘 보던 데서 봬요. 네, 들어가세요. 왜 연락을 기다렸다는 거지? 늘 보던 데는 또 어디야? 궁금증이 커져만 갔지만 차마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얼마 안가 결정적인 게 나왔어요. 바로 신용카드 명세서였죠. 호텔 라운지 이용 내역이 있었거든요. 2명 금액이었고 와인까지 주문한 것 같았어요. 여보, 이거 뭐야? 호텔 라운지? 그거 대학 동창 만났는데 거기서 보자고 해서 무리 좀 했어. 누구? 당신 대학 동창은 내가 거의 다 봤잖아. 아니, 당신은 잘 모르는 친구야.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 좀 떨었어. 아내의 대답이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갈수록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마지막 선을 넘는 거잖아요. 그러던 중 아내 핸드폰에 상담 선생님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발견했어요.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거든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모레쯤 뵐 수 있을까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아내가 무슨 상담을 받지?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한 거지? 아내가 나오자 아무것도 못 본 척했지만 그냥 지켜보기엔 너무 불안했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미행하기로 마음먹었죠. 부끄럽고 치사한 일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아침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 오후에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그리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반차 신청을 급히 냈어요. 11시쯤 회사를 나왔어요. 아내는 보통 11시 반에 집을 나서거든요. 회사 근처 가게에서 모자를 하나 샀어요. 혹시 아내가 알아볼까 봐요. 거울을 보니 스스로도 한심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친구 말대로 한번 의심이 시작되니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30분 정도 지나자 아내가 집에서 나왔어요. 운동복 차림이었는데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어요. 가방도 큰 걸 들고 있었고요. 아내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결혼 생활에서, 아니 살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내가 탄 버스는 요가원이 있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반대 방향인 강남 쪽으로 가는 버스였죠. 저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아저씨, 저기 저 버스 따라가 주세요. 40분쯤 지나 아내가 강남의 한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주변은 오피스텔과 상가들이 즐비한 번화가였죠. 아내는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한 오피스텔로 들어갔어요. 오피스텔? 누가 여기 사는 거야?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아내는 엘리베이터를 탔고 층수 표시를 보니 15층에서 멈추더라고요. 일부러 8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15층에서 내렸죠. 복도를 살펴보니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어느 집으로 들어간 뒤인 것 같았죠.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건물 안에 상가일 수도 있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1층으로 내려왔어요. 바로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죠. 오피스텔 입구가 잘 보이는 창가 자리였어요.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어요. 목이 바짝 타들어갔지만 뭘 넘길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때부터 시계를 수없이 확인했어요.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1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나오지 않았죠.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부턴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분이 더 지나 드디어 오피스텔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어요. 근데 아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였죠. 김 부장 아내가 보여준 사진 속 남자가 맞는 것 같았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얼굴, 아내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연인 같았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걸었어요. 그걸 보는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죠. 두 사람은 건너편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도 무작정 따라 들어가 다른 층 구석 자리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죠.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자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가끔 뭔가를 적기도 했고요. 정확히 본 건 아니지만 남자가 아내의 손을 잡는 것 같았어요. 확실히 둘 사이는 친밀한 분위기였죠. 잠시 뒤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때 남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비타민인지 영양제인지 통이 여러 개 들어있는 쇼핑백이었어요. 아내에게 건네주면서 뭐라고 말했는데 아내는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남자가 계속 권하자 결국 받았어요. 그리고 악수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 악수가 너무 길었어요. 남자는 지하철역으로, 아내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눈엔 그것도 두 사람만의 어떤 약속 같은 걸로 읽히더라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만나고 헤어졌겠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먼저 갔어요. 아내보다 먼저 도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행세를 해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한참을 헛구역질했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늙고 초췌하기 그지없었어요. 자꾸 그 젊은 남자와 제 얼굴이 비교돼 보이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아내가 들어왔을 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었죠. 요가 잘하고 왔어? 오늘 좀 힘든 동작 배웠어. 땀이 많이 났네. 거짓말이었어요. 아내의 머리는 전혀 젖어 있지 않았고 화장도 그대로였거든요. 아내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영양제 통 여러 개가 들어있는 그 쇼핑백이었죠. 그 남자가 건네준 제가 본 그것이었어요.
이건 뭐야? 누가 줬어? 아, 친구가 주더라고. 건강식품 회사 다니거든. 샘플이래. 친구? 어떤 친구? 고등학교 친구. 또 거짓말이었어요. 이젠 당황하는 기색도 없더라고요.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가방을 슬쩍 봤더니 요가복은 깨끗했어요. 전혀 입은 흔적도 없었죠. 옆에 누워있는 아내는 이제 제가 모르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왜? 그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애들 생각은 안 해.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왔어요.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마셨죠.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의 쓴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 결국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30억 규모의 계약건이었는데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단가를 잘못 적은 거예요. 10억이나 차이가 났죠. 거래처 사정이 회의 중에 그걸 발견했어요. 아이 부장님, 이게 뭡니까? 단가가 왜 이래요? 지금 우릴 바보로 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요? 300억짜리 계약을 실수로 날려먹을 뻔했다고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했어요. 신입 때도 안 겪어본 일이었는데 회사 생활을 하며 처음 겪는 굴욕이었죠. 전무팀이 직접 나서서 겨우 수습했지만 제 입지는 완전히 좁아졌어요. 박 부장님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제 물러날 때가 됐나봐. 저도 느낄 정도로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간단한 서류 작업도 제대로 못했죠. 아내의 거짓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남자는 누구지? 언제부터 만난 거지? 언제부터 두 사람 관계가 시작된 건지 오로지 아내 문제에만 몰두했죠. 멍하니 있다가 누가 말을 걸어야 겨우 정신을 차렸죠. 부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어제 결제 요청 드렸는데. 미안해. 내가 지금 바로 할게. 그 와중에도 윤주임은 여전히 제 주변을 맴돌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죠. 부장님 요즘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전 끝까지 부장님 편이에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불길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오후 화장실에 갔다가 김 부장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어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아이 그래, 당연히 내 차례지. 전무님도 은근슬쩍 나라고 알려주는 것 같던데 부장 자리도 곧 비겠어. 위에서도 눈밖에 났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모든 게 눈앞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전 회사에서의 입지도 가정에서의 신뢰도 모든 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화장실 칸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죠. 58년 인생에서 이렇게 비참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자리로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머릿속은 온통 아내의 거짓말과 김 부장의 음모, 그리고 무너져가는 내 인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윤수정이 눈치를 보더니 조심히 다가왔어요. 부장님, 오늘 정말 안 좋아 보이세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아요. 윤주임도 빨리 퇴근해요. 부장님,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술 친구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순간 섬뜩했어요. 이 여자가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나? 제가 티나게 행동한 걸까? 집에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여는 곳조차 두려웠죠. 아내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왔어. 저녁 차려놨어. 당신 좋아하는 순두부찌개. 오늘도 피곤해?
요즘 계속 힘들어 보이던데 회사에서 별일 없지? 아내는 평소처럼 다정했어요. 하지만 그게 더 괴로웠죠. 어쩌면 이 다정함도 그 남자를 떠올리면 하는 행동이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밥을 먹으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아내가 차려준 반찬들이 모래를 씹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진실을 알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진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용서를 할 수는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긴 할까? 그때 아내가 잠결에 돌아 누우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내가 다 끝낼 거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대체 뭐가 미안하다는 거지? 뭘 끝내겠다는 거야? 그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아내는 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계속 끝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구나. 며칠 뒤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계약서를 집에 두고 온 걸 깨달았어요. 그날 오전에 있을 중요한 미팅에 꼭 필요한 서류였죠. 이런 큰일 났네. 오늘따라 왜... 부장이다 보니 부하 직원에게 대신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도 뭐했어요.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시간에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또 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가?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화는 지루한 신호만 갈 뿐 아내 목소린 들리지 않았죠. 대체 집에서 뭘 하길래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짜증 섞인 목소리로 혼잣말하자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꽂을 수가 없었어요. 최악의 장면을 보게 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조용했어요.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요. 근데 현관 앞에 낯선 남자 구두가 있었어요. 분명 남자 구두였죠. 고급 브랜드의 검은색 구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안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러면 안 돼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심장이 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대낮에 내 집에서, 그것도 안방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나는 거지? 32년 결혼 생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가 우리가 함께 자던 그 방에서 남자를 데려올 수가 있나 싶은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리 불륜 상대가 좋아서 보이는 게 없어도 버젓이 남편이랑 사는 집에 남자를 데려오는 건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저를 더 돌게 만든 건 잠겨있는 안방 문이었어요. 여보, 나야, 문 열어! 당황했는지 아내는 대답이 없었어요. 문 열어! 당장 열라고! 여전히 조용했어요.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숨소리도 안 내더라고요. 다 들었어! 거기 누구 있는 거 알아! 문 안 열면 부순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쾅쾅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열라고 했다! 그래, 해보자는 거지? 발길질하다가 나중엔 몸으로 박다시피 해서 문을 열기 시작했죠. 문이 부서져라 몇 번을 세게 부딪히며 박았더니 네 번째 시도 만에 문고리가 부서지면서 그제야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평온하게 있었어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마치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나 자고 있어서 못 들었어. 무슨 일이야? 문을 왜 부수고 그래?
아내의 연기는 서툴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뭐? 자고 있었다고? 방금까지 남자 목소리 들렸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자고 있었다니까. 감기약 먹고 잤더니. 거짓말하지 마! 현관에 남자 굿은 뭔데? 방 안을 둘러봤어요. 남자 스킨 냄새도 났고 의자 위엔 낯선 재킷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 밑으로 남자 양말이 살짝 보였죠. 진짜 누굴 바보로 하나. 침대 밑에 누구 있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일어나! 당장 일어나라고! 사람 미치는 꼴 보고 싶어? 아니 갑자기 왜 이러는데? 당신답지 않게. 나다운 게 뭔데? 나와! 침대 밑에 누구 있잖아! 아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침대를 들어 올렸죠. 그 밑엔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 아내를 뒤쫓다가 봤던 바로 그 남자였죠. 나와! 이미 끝났으니까 나오라고 이 새끼야! 남자를 힘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씩씩대며 따져 묻기 시작했죠. 너 누구야? 우리 아내랑 무슨 관계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맘 같아서는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려버리고 싶었는데 저도 기진맥진하더라고요. 남자는 잠시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서더니 먼지 묻은 옷을 털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죠. 오해입니다. 전 여기 일 때문에 온 거예요. 일이요? 무슨 일인데 남의 집 안방에서 해? 그리고 왜 침대 밑에 숨는 건데? 그게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당황하기보다는 억울한 느낌이었죠.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럼 뭔데? 남자를 집까지 데리고 침실에서 둘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야? 제발 일단 진정하고 얘기 좀 들어봐.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지갑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저는 사설 탐정입니다. 이건 제 자격증이고요. 사무실로 전화해 보셔도 돼요. 사설 탐정이요? 그게 무슨... 사모님께서 절 고용하셨습니다. 3개월 전부터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내를 돌아봤죠. 당신이 탐정을 고용했다고? 왜? 뭐 때문에? 아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당신이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 피운다고 해서 나한테 증거 사진도 보여주고...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대체 누가?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김 부장 부인이 계속 찾아와서 날 돕고 싶다는 거야. 먼저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탐정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자료도 다 보여드릴게요. 오해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노트북 화면에는 제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돼 있었어요. 출퇴근 시간, 회사에서의 동선, 점심 먹는 식당까지. 3개월간 조사했지만 부장님은 전혀 바람으로 보일 만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직원 윤수정 씨가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화면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왔어요. 김 부장과 윤수정이 은밀하게 만나는 사진들이었죠. 회사에서는 서로 단 한마디 나누지 않는 사이인 두 사람이었는데, 아니 이건... 김 부장과 윤수정 씨는 불륜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부장님을 이용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도 지금 더 찾아내는 중이에요.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김 부장 부인이 날 찾아왔을 때 나도 의심하는 것보단 확실히 아는 게 좋겠다 싶어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당신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탐정을 고용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 당신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 탐정 고용했다고? 만약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았어. 내가 당신을 못 믿은 건 사실이니까. 탐정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오늘은 최종 보고를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부장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는 바람에 아직 사모님이 결정한 일이 아니라서 급히 숨은 거예요. 그렇다고 침대 밑에 숨는 게 말이 돼요? 더 오해만 사잖아요. 죄송합니다. 순간 당황해서 베란다로 나가려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상황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비참했어요. 저는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는 저를 의심하다가 걱정으로 바뀌고 서로를 위한다며 벌인 일이 이 지경이 된 거죠. 거실로 나와 함께 앉아 탐정 노트북에서 더 많은 자료를 보기 시작했어요. 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윤수정 씨의 과거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윤수정의 이력이 나왔어요. 이전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내용이었죠. 윤수정 씨는 이전 직장에서도 상사와 스캔들을 만들어 돈을 뜯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김 부장과 함께 모의한 일로 보이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김 부장 부인도 이 사실 몰라. 그 여잔 정말로 자기 남편이 알려준 대로 당신이 회사에서 여직원하고 바람 피운다고 믿었던 거야. 뭐? 김 부장이 그 말을 했다고? 자기가 난처해지니까 부인을 속인 거지. 그리고 이게 왜 당신을 그런 일로 제거하면 승진에도 더 유리한 위치가 되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탐정이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건 며칠 전에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회사 옥상에서요. 김 부장과 윤수정이 옥상 한쪽에서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부장님, 혹시 며칠 전에 옥상에 올라가신 적 있으세요? 네, 있죠. 담배 피우러 갔다가 그때 문 앞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다른 직원들이 쉬고 있나 싶어서 그냥 내려왔는데 설마? 네, 바로 그날입니다. 김 부장과 윤수정이 부장님이 자신들을 봤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 두 사람 정말 치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증거사진 하나 안 나오게 만났는데 여기서 딱 잡혔어요. 그걸 듣고 나니 김 부장이 날 제거하려 한 이유, 윤수정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아내의 수상한 행적까지 모든 게 한 번에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그 오피스텔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도 그때 탐정님이 이걸 알려주려고 불렀었어. 어떻게 당신은 지킬지 상의했던 거야. 아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 봐. 김 부장이 당신을 모함하려고 준비한 서류들이야. 성추행 고소장, 초안도 있고 우리가 먼저 손 쓰지 않았으면... 손이 떨렸어요. 만약 아내가 이걸 미리 알아내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당신 요즘 힘들어하는 거 알았어. 잠도 못 자고. 그게 다 나 때문이었구나. 아니야, 난 당신이 다른 사람... 차마 말을 못하고 고개를 떨구자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어. 탐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머진 두 분이서 잘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잠깐만요. 제가 탐정을 붙잡았어요. 김 부장과 윤주임 관계는 확실한 거죠? 네, 확실합니다. 필요하시면 모든 증거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탐정이 가고 난 후 아내와 오랜만에 편한 마음으로 마주 앉았어요. 난 당신이 운동 시작한 것도... 그것도 수상했어? 탐정님이 그러더라고. 이 싸움을 하려면 체력이 중요하다고. 앞으로 몇 달은 계속 긴장해야 할 것 같아서 탐정님이 많이 도와주시더라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비타민이랑 영양제 선물도 해주시고.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아내의 수상한 행동들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니.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것도 그럼... 그때도 탐정님이랑 만나서 증거자료 받았던 거야. 그 사무실이 멀어서.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뭐 우리가 남이야? 당신 성격을 내가 아니까. 정직하고 고든 당신 성격에 이런 일에 휘말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지 뻔했어.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았고. 아내가 계속 설명했어요. 김 부장 부인이 처음 찾아왔을 때 뭔가 이상하긴 했어. 당신이 바람 피운다는 증거라고 보여준 사진도 계속 보니까 조작된 것 같았고. 그래서 혼자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탐정까지 간 거야? 근데 알아보니까 김 부장과 윤수정이 짜고 치는 판이더라고. 당신을 몰아내고 김 부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내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것 봐. 전무도 연루된 것 같아. 김 부장이 전무한테 뇌물 준 기록도 있더라고. 충격이었어요. 회사 내 이런 음모가 있었다니 저도 참 둔하게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당신 참 대단해. 이걸 혼자 다 알아냈어? 아내가 탐정이 남긴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이건 당신도 봐야 해. 당신이 보면 좀 충격받을 수도 있지만.
화면에 동영상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영상은 익숙한 회사 옥상이었어요. 김 부장과 윤주임이 함께 있었죠. 김 부장에게 오빠라고 부르면서 팔짱을 꼈어요. 오빠, 그 늙은이 정말 답답해. 나 언제까지 해? 진짜 안 넘어오면? 조금만 참아. 곧 끝나. 내가 전무까지 올라가면 너도 편해질 거야. 그 이상한 아저씨한테 들이대는 거 너무 힘들어. 커피 사다 주고 웃어주고. 고생한다 우리 수정이. 대신 이번 일 끝나면 해외여행 가자. 잠시 뒤 옥상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멈추는 제 모습이 스치듯 보였어요. 이때 당신이 문 여는 소리 듣고 당황한 거 보이지? 자기들을 봤다고 생각한 거야. 아내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이건 김 부장이 작성한 거야. 당신을 모함하는 내용들. 서류를 보니 경악스러웠어요. 제가 윤수정을 성추행했다는 허위 진술서, 조작된 메시지 내용, 심지어 합성된 사진까지 사람 하나 나락으로 보내는 건 아무 일도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게 거짓말로도 가능하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죠. 이런 걸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탐정님이 윤수정 컴퓨터를 해킹해서 찾아냈대. 불법이긴 하지만 우리도 중요한 증거가 필요했어.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그때 마침 전화가 울렸어요. 바로 제 밑에서 일하는 한 과장이었죠. 부장님 지금 어디세요? 잠깐 들어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감사실에서 계속 찾아서. 감사실에서 왜? 조금만 기다려. 30분 안으로 갈게. 통화를 하면서도 눈으로는 아내를 봤어요. 왜? 당신 찾는데? 가봐. 근데 조심해. 오늘 뭔가 일이 터질 수도 있어. 무슨 일? 윤수정이 오늘 성추행 고발하기로 했대. 탐정님이 압수한 정보론 그래.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오늘? 그럼 지금 급하다는 일이... 괜찮아. 우리가 먼저 손써둔 게 있어.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돼. 뭘 어떻게? 회사 감사실에 제보해뒀어. 김 부장과 윤수정의 부적절한 관계, 전무의 비리까지 전부. 그래야 당신이 그쪽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더라도 불리해지지 않지.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을 잡으니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죠. 믿어. 내가 당신 지킬게. 당신이 당한 만큼 돌려줄 차례야. 회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부장님 빨리 가보세요. 지금 감사실에서 찾으세요. 감사실? 감사실에 가보니 감사실장과 외부 감사인들이 와 있었어요. 가라앉은 분위기였죠. 부장님 잠시 앉으세요. 저희가 확인할 게 있어서. 제보가 들어와서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윤주임이 들어왔어요. 저 고소할 거예요.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저 사람이 절 성추행했어요. 윤수정이 저를 손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 뒤에는 김 부장이 서 있었죠. 감사실장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윤수정 씨, 알겠으니까요. 일단 앉으세요. 이제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확인할 게 뭐 있어요? 증거도 있고 여기 증인도 있어요. 피해자 말을 들어주셔야죠. 그때 감사실장이 노트북을 돌렸어요. 피해자요? 이 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하시죠. 회사 CCTV 영상이었어요. 윤수정이 제 자리에 와서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장면. 그걸 불편한 표정으로 피하는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니요, 이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두 사람은 상상도 못했을 김 부장과 윤수정이 옥상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김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급하게 손으로 노트북을 가리기 시작했죠. 이건 조작입니다. AI로 합성해서 만든 영상을 그것도 구분 못해요? 그때 감사실장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면서 서류를 꺼냈어요. 김 부장, 당신이 윤수정 씨를 부정 채용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전무님께 건넨 금품 내역도 있고요. 이건 다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은행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서류가 나왔어요. 윤수정 씨, 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로 합의금 받은 기록입니다. 하실 말 있으세요? 윤수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금방까지 불쌍한 피해자 연기를 하다가 그대로 멈췄죠. 그땐 정말로 김 부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주고받은 메시지도 다 확보했습니다. 그때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전무가 잔뜩 화가 난 상태로 들어왔죠. 아니 무슨 소란이야? 감사실에서 왜 나까지 찾아? 감사실장이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곤 다시 앉더라고요. 전무님도 오셨군요. 마침 잘 됐습니다. 뭐가 잘 됐다는 거야? 어디 지금 전무를 오라가라 해? 전무님도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김 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으신 건에 대해. 무슨 헛소리를! 증거 있어! 네, 확실한 증거 있으니까 불렀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바로 조사 시작할 겁니다. 전무의 다리가 풀린 게 보였어요. 일이 다 잘못된 걸 깨달은 김 부장이 소리쳤어요. 이건 다 음모야. 누가 꾸민 짓이라고. 전무님 아니잖아요. 전무님이 좀 말려보세요. 전무가 갑자기 김 부장을 가리켰어요. 두 사람 모두 핏대를 세우며 얼굴이 붉어졌죠. 다 이놈이 꾸민 일이야. 난 몰랐어. 김 부장이 혼자 한 거라고. 뭐라고요? 전무님이 먼저 제안하셨잖아요. 본인 자리 저한테 주겠다고. 언제 내가? 뭐 증거 있어? 이게 아주 전무를 우습게 보네. 녹음도 있고 문자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이쪽에 넘기면 전무님도 끝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널 어떻게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배은망덕은 누가... 전무님이 돈 받고 절 이용한 거잖아요. 그때 제가 일어섰어요.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죠. 그만하십시오. 모두가 절 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사에 누를 끼친 적 없습니다. 묵묵히 일만 했고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권력욕과 돈 때문에 죄 없는 사람까지 함정에 빠뜨려서 그 자리 지키려고 했죠. 김 부장, 당신은 얼마나 비열하면 부인까지 이용해서... 윤주임도 피해갈 수 없었죠. 그리고 윤수정 씨, 당신도 부끄러운 줄 알아? 당신은 여성의 권리를 악용한 겁니다. 진짜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알아요? 어디 피해자 행세를 해? 그때 김 부장 부인이 감사실로 들어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참담한 얼굴로 말했죠.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모두가 그녀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박 부장님 아내를 찾아가서 바람 피운다고 말하라고. 부장님이 회사에서 여직원 괴롭히는 성추행범이니까 아내분도 의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김 부장이 소리쳤어요. 여보 미쳤어? 지금 회사까지 와서 무슨 소리라는 거야? 김 부장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부장님이 회사에서 여직원에게 성추행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내분하고 미리 상의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아내분이 남편을 의심하게 만들면 부장님도 정신없을 거라고.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이 모든 게 저 인간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저 여자를 이용하는 것도, 절 이용해서 부장님 부부를 갈라놓으려 한 것도 다 남편이 계획한 거예요. 야, 안 닥쳐? 네가 뭘 안다고. 남편 회사까지 와서 떠들어. 꺼져! 감사실장이 김 부장 부인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내용 조사 때도 증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모든 내용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는 이런 비열한 남자 편을 들 수 없어요. 제가 김 부장 부인에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말해주셔서. 죄송해요, 부장님. 저도 속았지만 그래도 제가 가담한 건 사실이니까. 알고 보면 이 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도 아내도 아닌 김 부장 부인이었어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속은 걸로도 모자라 이용까지 당한 불쌍한 여자였죠. 감사실장이 모든 상황을 정리했어요. 자, 이제 충분한 것 같네요. 검찰에서 자세히 조사하겠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1차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왔더니 회사가 발칵 뒤집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당했더라면 그 모든 비난을 제가 억울하게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죠? 여보 괜찮아? 다 끝났어. 김 부장 부인까지 와서 모든 걸 증언했어. 정말? 그 사람이? 응.
김 부장이 부인까지 이용했다는 게 밝혀졌어.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더라. 잘 됐네. 당신 이제 당당하게 다닐 수 있겠다. 맛있는 저녁 해놓을 테니까 빨리 와. 일주일 후 사장님이 직접 저를 부르셨어요. 박 부장, 이번 일로 고생 많았어. 아닙니다, 사장님. 자네가 겪은 일에 대해서 회사도 책임이 있네. 전무가 연루된 줄은 나도 몰랐어. 사장님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특별 승진이야. 상무로 올라가게. 사장님, 전 이런 걸 바란 게 받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거야. 30년간 묵묵히 일해준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일을 얘기했어요. 나 상무로 승진시켜준대. 정말? 축하해. 힘든 일 지나면 좋은 일 온다더니 정말 그러네. 아내가 안겼어요. 그 품이 참 따뜻했죠. 이 온기를 의심했던 제가 바보 같았죠. 미안해. 그동안 괜히 당신만 의심하고. 나도 미안해. 혼자 고민하고 괜히 당신까지 더 힘들게 했어. 한 달 후 김 부장은 파면됐고 횡령 혐의로 구속됐어요. 윤수정은 자진 퇴사했고 전무도 불명예 퇴직했죠. 회사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죠. 부장님, 아니 상무님, 커피 한잔 하시죠? 좋지. 내 카드 줄 테니까 한 잔 마시고 시작합시다. 월요일은 더 힘들잖아. 지금은 정년을 1년 남겨두고 있어요. 상무로 승진한 덕분에 퇴직금도 많이 올랐죠. 아내와 저는 매주 등산에 가요. 이제는 진짜 운동을 위해서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좋은 곳에서 같이 와인도 마시고 저녁을 먹으면서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곤 해요. 우리도 그동안 대화가 부족했다는 걸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당신 정말 대단하다니까. 난 당신한테 그런 용기가 있는 줄 몰랐어. 아니야, 나도 무서웠어. 근데 우리 남편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되더라고. 여보, 고마워. 정말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요즘은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운영할 북카페를 준비하고 있어요. 책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서요. 아내 소원이 책에 둘러싸여서 사는 거거든요. 제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던 아내를 위해서 남은 시간은 제가 아내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 생각이에요. 이 사건은 우리 부부에게 큰 교훈을 남겼어요. 서로를 의심하기보단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요.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해요. 아내가 가만히 있었다면, 김 부장의 음모가 성공했다면, 제가 정말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아마 억울함에 한숨도 못 자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믿음은 쉽게 깨지지만 한 번 깨진 믿음을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섣불리 의심하지 마세요. 대신 그 마음으로 꼭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위기가 온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부부는 가장 좋은 한 팀이니까요. 함께 싸워야 이길 수 있어요. 저처럼 침대 밑을 들춰보는 일이 없길 바라며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